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임대소득 과세 위한 포석, 전월세 상한 계약갱신권 밀어붙일 듯, 이게 뭐 큰 제목인데요. 이게 지금 봐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임대소득을 신고를 하고 있죠. 5월 31일까지인데 5월 31일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난 2월에서 신고 마감을 주었죠. 저도 해봤는데요. 한번 쭉 돌려보니 세금이 뭐 이렇게 월소득, 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해서 두 채 이하, 그 세 채까지 이렇게 됐을 때 2천만 원 이하는 단순경비로 해볼 수 있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합산으로 되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는 단순 경비로 계산하고 또는 종합합산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임대소득 과세 포석인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강제 조항. 지금 세무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공고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임차인들이 대부분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나 보증부 월세 계약을 하면 자신의 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 게 그게 지금 시청과 뭐 국토부에 연동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지금 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다 파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보통 아파트 뭐 닷컴이라든지 하여튼 실거래 신고고 실거래 분석 뭐 이런 거 사이트에서 개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입주 신고 이렇게 하면은 다 신고가 이렇게 올라와요. 다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신문에서는 이게 주요 신문을 읽어보니 아직도 국가가 다 파악 못 한다는 거예요.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국가가 파악 못 할까? 어쨌든 아직 파악을 못 하는가 봅니다. 정확한 뭐 이렇게 프로그램상 연동이 안 되는가 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득이 연봉 5천만 원인데 또 임대소득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이게 미스매칭이 아직도 뭐 이렇게 정확히 이게 자료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신문의 기사 내용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국토부가 그 개개인별 소득을 다 이렇게 일치시키려는 밑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게 뭐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권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계약갱신권은 지금 현재 2년이죠. 근데 임차인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살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 살아라. 임대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5% 상한을 또 지키라 이거예요. 5% 상한인데 이놈의 5% 죄송하네요. 여기 나와서 어쨌든 이게 5% 지금 상가임대차법도 9%에서 5%로 줄었고 이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들도 5%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무조건 5%를 지켜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강행하겠다는 그런 사전포석 작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나 항상 이 말을 하는데 국가는 이 부동산이 내 등기부 등본상에 부동산이 임동성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 등본상의 이름이 임동성으로 되어 있고 뭐 홍길동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소유자가 홍길동이잖아요. 근데 진짜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그냥 다 다이아몬드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소유라고 하면은 여러분 옷에다가 세금 물어요? 세금 안 물리잖아요. 여러분 신발 신고 있는 거 세금 물어요? 보유하고 또 여러분 신발, 여러분 집에 있는 장롱 세금 뭡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TV 보유세 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은 물린다고요. 진짜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 진짜 주인은 국가예요. 국가가 근데 이 세금을 얼마를 물려요? 얼마를? 내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물린다는 거예요. 50%도 올릴 수 있고 전년 대에 비해서 100%도 올릴 수 있고. 근데 재산세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올리고 건보료도 지 마음대로 올리는데 임차료는 5%만 올려라 이거예요. 5%만.
힘없는 건물주가 그것을 지키겠죠. 당장에는 몇 년간 지킬까요? 향후에 2년, 3년, 4년, 5, 6년째 되면은 안 지킬 것 같나요? 지킬 것 같나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네, 봐봐서 주택임대 3차 주택임대차 3법 속도내나 현재 전월세 주택 22%만 신고하고 있고요. 신고제로 임대소득 과세 가능하고요. 서울 일부 지역부터 단계 시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기간 1년에서 2년 늘린 1990년 직전 1989년 전세가 23% 튀어 올랐고요. 세입자 보완다는 취지지만 매물 실종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셨네요. 주택임대차 3법 개혁을 봤더니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시 보증금 임대료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 신고해라. 지금은 이거 작년에 지자체에다 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다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이제 지자체에도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입주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결국은 4년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얼마까지 못 올리고 5%.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 인상을 수정률 수준 연 5%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 그래서 임대차 변화가 서울 전세가 변동률 1996년에 임대차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을 올렸을 때 얼마 올랐냐면은 16% 튀어 올랐네요. 전문가들은 신고제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로 연결되는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고요. 청구권과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신고제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부터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 9월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부터 시행하고 청구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전월세 신고제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은 주무부처의 법무부와 상의할 문제라고 밝혔고요.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우려하고 있고요. 우선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부작용이 나타날 거고 있고요. 실제로 주택임대차 제도에 크게 변하는 시기엔 서울 등 전월세 가격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전세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 16.17% 각각 기록했고요. 특히 앞으로 2, 3년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시장이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114의 부동산 지인,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업체네요. 등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1,400가구, 2만 2천 가구, 2022년에는 1만 한 2천 가구 불과합니다. 2019년에서 4만 5천 가구와 2020년에 4만 1천 가구 예정으로 비교하면 반토막이 나는 셈입니다. 한국감정에 따르면 작년 7월 첫째 주 이후 서울 전세가 가격은 46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신규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럴 땐 전월세 신고제 등이 도입이 되면 주택임대차 시장이 매우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까지 연속적으로 도입된다면 파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가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기존 전세 금액을 5% 초과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 전세계약 계약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4년 전세를 보장하는 셈이고요. 주택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을 넘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 측에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되는 전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와 한국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세와 계약 의무 기간이 늘어나면 집주인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전셋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권고했고요. 또 전세 매물 감소로 시장이 공급자 위주에 재편되면서 집주인이 전셋집에 대한 개보수 의무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매물 품질이 저하돼 세입자 주거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국가가
자자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세금 뜯고 있죠. 올해부터 지금 뜯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치를 2020년 지금 뜯고 있죠. 지금 6월 1일까지 올해는 6월 1일까지 뜯어요. 수익 임대소득 수익에 대해서 뜯고 있고, 자, 재산세 뜯고 있고, 건보료 뜯고 있고. 그래서 합리적입니다. 이거 뭐 뜯는 것 자체는. 자, 근데 많이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직살나게 두들고 맞고 왔어. 정부한테 재산세로 두드러 맞았어. 종부세로 두드러 맞았어. 그 다음에 임대수수로 두드러 맞았어. 건보료로 두드러 맞았어. 이걸 임차인한테 떠넘길까요? 안 떠넘길까요? 단기적으로는 못 떠넘기더라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건물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임차인한테 떠넘긴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현 정부가 임차인들을 위해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엄청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임차인이 이 부담을 다 떠안는 겁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죠? 나의 적정 이윤을 어떻게든지 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